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 내가 쓴 논문이다. 네. 내가 주도해서 쓴 내 논문이다. 그렇게 지금 정면 돌파하더라고요. 예. 그럼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진숙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제자들이 범죄자가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이 허위 사실로 나를 비방한다?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.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두 사람이 통과되는 순간 노력으로 석박사 논문 쓴 제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고 양심의 제보를 한 그 보좌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. 오늘 이제 시작된 또 인사청문회 부분도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사실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매일 뭐 4명에서 5명, 많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역 의원과 기업인 발탁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. 좀 국힘에서는 뭐 사조직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운영 이런 일단 큰 틀에서 좀 총론해서 얘기해 보자면 전략 면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?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명도 낙마자 없이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뭐 확고한 자세인 것 같고 또 강원식 비서실장이 인선하는 거 봤더니 대통령의 눈이 대단히 높다. 맞습니다. 페이스북에 남겼죠. 예. 근데 대단히 높아서 그 뭐 변기 뭐 교체 뭐 쓰레기 뭐 버리고 이런 거를 보좌진에게 강선 후보자 이야기 말씀하시는 그 거죠.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을 눈이 높아서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한 건지. 네. 근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투력 이게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고 또 설령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. 그러니까 메시지가 안만 오라도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의 파워도 메시지 파워도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집권 세력은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한 명의 낙마자도 없이 다 전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힘자랑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. 가능은 할 거예요.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.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. 이렇게 봅니다. 뭐 실제 사실 개개인별로 후보자를 봤을 때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강선우 이제 가족 여가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낙마 1순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까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강선우 후보자의 건을 좀 봤을 때 사실 의원 활동도 하셨었고 굉장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좀 심각성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?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. 그러니까 늘 그 국회의원 회관 내에는요 여러 가지 그 소문이 돌아다닙니다. 어떤 의원실이 그 보좌진 교체가 좀 너무 잦더라. 그리고요 저도 그 우연히 그때 그거를 경험한 건데. 그 어떤 의원이 자기 보좌진에게 막 고성으로 막 그 이른바 그 뭐라고 막 지적하고 혼내고 그 우연히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근데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비밀 없다고요.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그런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잖아요. 와, 놀랐어요. 최소한 뭐 조금 뭐 과도하게 알려졌지만 조금 그런 점 뭐 그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좀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근데 사실 어쨌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,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사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마 없이 가려는 그런 좀
일종의 전략들도 엿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청문회에 대한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도 네.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자료 제출면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.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여러 청문회들이 좀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자진 사퇴나 낙마 가능성 있을 걸로 보시나요? 글쎄요, 뭐 일부에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한다. 네. 뭐 그래서 뭐 한두 명은 뭐 낙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예. 그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쓴 논문이다. 네. 내가 주도해서 쓴 내 논문이다. 그렇게 지금 정면 돌파하더라고요. 예. 그러면 그 지금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한 그 제자들의 논문, 뭐 석사 논문, 박사 논문. 그럼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진숙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원래 내 작품이다 하면은 자기 제자들이 그죠?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럼 제자들이 범죄자가 됩니다. 제자들이 범죄자가 돼요. 그리고 아까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이 허위 사실로 나를 비방한다?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이 통과되는 순간 그 석박사 자기 노력으로 석박사 논문 쓴 제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고 네. 그 양심의 그 제보를 한 그 보좌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그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권을 네. 다시 타격할 거다.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어요. 보셨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이제 낙마시키거나 이럴 네.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?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여러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이른바 뭐 밥상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네.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뭐 시민들과 어울리는 자리들도 갖고 있는데 보셨을 때 이런 여러 좀 소통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저는 이게 윤석열 기저 효과라고 봅니다. 근데 윤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뭐 도어 스태핑도 하고 네. 저 일반 식당에 자주 등장했어요. 그 대통령실 인근에 어디 대구탕 집인가 뭐 무슨 국수집인가 뭐 김치찌개 집도 갔고요. 네. 그 인수위 시절에.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소통의 창구가 좁아지고 꽉 막히고 뭐 해서 그런데 근데 이제 막판에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거의 불통 아니에요. 불통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근데 취임 초기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저런 수준의 소통은 다 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국민들 뇌리에 그 잔상으로 그렇죠. 강하게 남아있기 예.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보는데 하여간 저는 이런 모습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임기 끝날 때까지. 예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정규재, 조갑재 대표와의 그 식사 자리였습니다. 그 끝나고 나서 뭐 예전 사실 대선 후보 때도 여러 차례 좀 만남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어김없이 이제 그 두 분들이 본인의 유튜브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. 대화 내용을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. 패턴들이 네. 있었죠. 그 중에 이번에 좀 이야기 많이 나온 게 이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제 아마 조갑재 대표가 이야기를 네.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수사와 관련된 판단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몫이라면서 약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 대통령이 뭐 이런 대화 알려진 대화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사건 수사나 특검 수사 내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좀 보시나요? 그 저도 그 평양으로 그 드론 날린 건 사실 같아요. 사실 같은데 그럼 그게 외환죄가 될 수 있느냐? 외환죄의 구성 요건의 핵심이 적국과 통모해야 돼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같이 뭐 계획을 짜고 뭐 해야 된다는 건데 그 통모는 아니잖아요. 북한을 자극하고
도발을 유도하고 한 거는 맞을 수 있지만 네. 북한하고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다 하는 게 많은 그 법률가들의 네. 얘기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그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는 건 있대요.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는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, 그다음에 군 형법에 불법 전투 개시죄인가 이게 있대요.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의율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네. 좀 나오는데,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외환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네.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